자,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상관관계. 산점도와 상관관계. 자, 일단은 이제 산점도라는 개념부터 나오는데, 산점도라는 건 일단 산점도는 내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별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두 별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내가 이제 점으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두 별량을 x랑 y라고 놔서 이렇게 좌표를 표현을 하는 거야. 두 별량을 x, y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얘를 좌표 평면에 그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점을 찍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몇 개 안 찍게 되겠지만, 굉장히 이게 많은 걸 모으면, 되게 많은 자료를 모아놓고 나면 얘가 막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그림이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 막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야. 또는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란 얘기야. 하다 보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한두 개씩 바깥쪽에 찍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보일 때, 이런 관계들, 이렇게 이건 약간 형태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죠. 얘는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죠. 이렇게 올라가는 관계, 내려가는 관계가 보일 때, 이때 우리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어떤 얘기냐면,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공부 시간을 x라고 하고 성적을 y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공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적은 어떻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올라가요.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공부를 얼마 안 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도 가끔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이 극히 드물어. 그죠? 그렇지 않냐? 니네 공부 진짜 열심히 많이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거는 공부하면 진짜 나 하는 만큼 점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공부 시간과 성적, 얘를 내가 x, y 이렇게 잡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했을 때 대충 막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쵸? 얘는 그러면 공부 시간이 증가할수록 성적도 같이 증가하는 형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를 굳이 그려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라는 거 눈에 보입니까?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을 향하는 식의 그림이 나타나면, 이때 우리 얘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거, 게임 시간과 게임 안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냥 뭐 폰 보는 시간, 휴대폰 사용 시간 x라고 놓고 성적, 이것도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보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분의 성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핸드폰을 하도 많이 보니까 어떻게 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얘는 x축, 요 가로로 가는 게 점점 커지는 동안 y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내려가고 있는, 이게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 아래로 향하고 있는 그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 얘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얘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 얘네들이 점 찍혀 있는 정도가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려보면 얘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되게 얇게 점들이, 빨간색으로 할까? 점들이 되게 이렇게 홀쭉하게 모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거는
얘가 증가할수록 얘가 증가하는 경향을 얘가 좀 더 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좀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얇게 나오면 얇아질수록 우리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잖아, 얘가 지금. 그러면 얇아지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강하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어떻게 한다?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더 홀쭉하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이 직선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좁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얇게 표현이 되면 될수록 이 점들을 모아놓은 이 약간 그 둥그런 원 비슷하게 타원 같은 애들이 얇으면 얇을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있냐 지금? 별거 없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애들이야. 얘를 그렸는데 상관관계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점을 찍었어. 점을 찍었는데 얘처럼 약간 이렇게 원의 형태로 만들어졌어. 얘는 어떤 상관관계일까? 없는 거야. 얘가 증가하는 동안 얘가 딱히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얘가 딱히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죠, 이거 지금. 그쵸? 이런 애들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 얘가 올라가는 형태거나 내려가는 형태여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죠? 올라가, 내려가 이거? 아니잖아. 상관관계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거. 얘 상관관계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가운데가 쫙 몰려있다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이거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요 놈이랑 요 놈은 아무 관계가 없는 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X랑 Y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커지는 거랑 상관없이 얘는 계속 이런 값들만 갖는다는 얘기잖아.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딱 봤을 때 계속 증가하는구나, 감소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을 보면 걔네들은 상관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끝이에요. 내용 끝이에요, 이게.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문제를 풀 때 거기에 보면 점들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내가 아까 전에 요거 할 때 방금 전에 앞타임에서 끝내기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애들이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2번이야. 139쪽 봐볼래? 자, 걔 지금 보면 139쪽 보면 상관관계의 그림이 요런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있지. 맞아? 139쪽에 2번 보고 있어요? 저것도 RPM 펴고 저러고 앉아있다, 저희 씨. (139쪽에) 2번 보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맞습니까? 자, 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면 어떤 놈들은 이런 관계가 될까 봐봐. 자, 1번 몸무게랑 키.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키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나? 보통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 작은 사람이랑 큰 사람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큰 애가 몸무게가 더 나갈까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아, 물론 이 작은 애가 이만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라니까. 그냥 물론 그 경향이 엄청 또렷한 건 아니야. 몸무게랑 키는 아주 또렷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쟤랑 뭔가 비슷해 보여. 근데 키만 좀 달라. 그럼 걔네들 놓고 보면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애들로 생각하는 거야. 뭐 누가 비슷해 보이냐? 누가 없나? 몸무게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돼? 2번 봐봐요.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키. 야, 엄마 나이랑 아들의 키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도 상관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되는 거야. 어머니의 나이랑 아들의 키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근데 엄마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 나이도 많아가지고 키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키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크진 않아요. 그죠? 그지? 그럼 생각해봐. 어머니가 나이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 그러면 아들의 나이는 계속 이렇게 커서 하늘을 뚫어버리겠네? 그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없어. 굳이 만약에 진짜 이 아들의 평생 그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올라가는 건 맞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나이 들면 아들도 나이가 조금씩 줄겠지, 키는. 이건 상관관계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3번. 산의 높이와 기온은? 점점 높은 데로 가면 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지? 알지? 이 과학 시간에 배우죠?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올라간다는 얘기야. 올라가면 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네? 우리가 원하는 음의 상관관계 그림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럼 3번이 답인 거죠. 맞아요? 자, 4번.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수학 성적이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집이 뭐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무 상관 없어요. 그죠? 아무 상관, 굳이 상관관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수학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집이 가까워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다, 억지로 껴맞출 수는 있는데, 일반, 이게 딱 통학 시간과 점수, 이게 딱, 되진 않잖아, 이거는. 그렇지 않아? 그죠? 얘 관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더우면 더울수록 아이스크림을 많이 처먹는다는 통계 그 자료가 있긴 합니다. 오케이? 맞잖아. 더울 때 많이 먹지.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을. 그렇지 않아? 내가 아는 분 중에 사계절 내내 아이스크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잖아.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거.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3번 봐봐요. 오른쪽 산점도는 용돈과 지출액. 야, 용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출액이 큰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 용돈이 많으니까 쓰는 돈이 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나? 왠지?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 일주일에 10만원을 받아.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일주일 동안 10만원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많이 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일주일에 받는 돈이 애초에 1,000원밖에 안 받아. 그럼 나 쓸 수 있는 게 1,000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쓰는 돈 자체가 작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걔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뭉뚝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요? 약간 좀 이렇게 뭉뚝하게 돼 있는 거 보여? 아주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거지. 돈을 많이 받아도 아껴가지고 안 쓰는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향이 조금 약한 부분인 거야, 이거는. 아무튼 그렇게 나왔어. 자, 이때 용돈에 비하여, 지금 거기 A, B, C, D, E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죠? 그 중에서 용돈에 비해 지출액이 많다라는 건 용돈은 조금 받는데 돈을 많이 써대는 놈 지금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누가 제일 많이 그래 보이냐? E 아니야, E? 용돈은 좀 적게 받는 쪽으로 속하는데 돈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가장 적은 거. 용돈은 진짜 많이 받는데 돈을 좀 덜 쓰는 애가 누구야, 그 중에서는? B죠. 그래서 우리 경향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시면 좋으냐면요. 여기 잘 봐봐. 이거 있으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제 여기 가로, 세로 이렇게 눈금들이 다 있을 거야. 그 눈금에 우리 y는 x 직선 있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쭉 올라가는 y는 x라는 직선 요거 있죠. 그 눈금을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얘는 1대1의 비율로 올라가는 거거든, 얘가 한 칸 갈 때 얘도 한 칸 올라가는 거니까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얘가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아래쪽에 있을수록 이 경향,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는 애 있지. 요거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고, 위쪽에 있으면 위쪽에 있을수록 위쪽에 있는 경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용돈과 지출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래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용돈을 받는 것보다 쓰는 게 적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용돈의 비율이 더 높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가는 애들은 용돈 받는 거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애들을 뜻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이 경향을 보고 직선을 하나 그려서 그 직선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로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봐봐요. 4번. 산점도는 이번에는 1년 동안 읽은 국어 성적을 조사한 건데, 자, 요것도 6권 이상 읽은 애들. 그럼 6권 이상 읽은 애들이니까 거기에서 여기 6이라고 찍혀 있는 부분 있죠. 그럼 여기에 6인 부분, 내가 지금 다 점 찍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데, 6건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6건 있는 요 직선에서 오른쪽만 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죠? 애들 중에서 70점 이상. 그럼 70점이 또 이렇게 그으면 여기 70점이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70점 이상이면 요거의 위쪽이니까 이 위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지금 흰색으로 빗금 친 부분과 노란색 빗금 친 부분이 결국 요 겹치는 데가 여기잖아. 그죠? 요 안에 들어가는 점이 몇 개 있나 세라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직선들을 좀 그려놓고 그 경계선 안에 이제 바깥 그 경계선을 잡아서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체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냥 눈으로만 이거를 얘랑 이렇게 점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놓쳐요. 잘 놓치니까 지금 한 것처럼 직선을 그려서 체크를 해봐라 라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 파트는 되게 쉬워요. 진짜 똥멍청이가 아닌 이상 또 그림 그리고 앉아있네, 저희 씨. 똥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러면 좀 그런가? 아무튼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같이 해주도록 할 테니까 남은 것들은 집에 가서 한번 숙제로 다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얘기를 할 거고, 오늘 지금 금요일이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개념원리랑 RPM 마무리 해오세요. RPM은 뒤에 실력업 빼고 실력업 전까지 뭐 말하는지 알죠? 그래서 그 산점도 여기 남은 거 다 해오시고, 이거 양도 얼마 안 돼.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 힐링하는 느낌으로 문제 풀어올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오세요. 알겠죠? 자, 일단 오늘 요거까지 얘기할 거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 문제풀이를 좀 할까요? 그 뒤에 실력업 쪽에 우리 문제풀이 안 했잖아. 좀 남았잖아. 그거 한 개만 또 문제풀이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 끊을게요, 이거는.